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월 16일 시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Question 1은 뉴스 내용이 나왔습니다. Local news, construction, largest, restaurants, facilities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 2번 지문은 자동 응답 메시지의 내용이었는데요. You have reached. 자동 응답 메시지가 시험에 나오면 100%에 가깝게 You have reached 이렇게 시작을 해요. You have reached. 장음 reached. 이 부분 잘 신경 써서 발음해 주시고 electronics, friendliest, shopping plaza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Part 2, question 3에서는 창고 같은 장소가 나왔거든요. 영어로는 a storage 하시면 되겠고요. 남자 2명이었는데 There are 2 men in the scene. 자, 이런 사물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얘는요. 정식 명칭이 a platform truck cart, a platform truck cart 라고 하는데 이런 정식 명칭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거 사실 몰라도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는 그런 단어일 것 같은데 a platform truck cart라는 단어를 혹시 모르셨다면 그냥 a cart 요 정도 하셔도 괜찮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그 카트 위에 놓여있는 박스 중에 하나를 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할 때는 about to 동사 원형 하시면 되는데 The man on the right is about to pick up a box. About to pick up a box. 근데 이 박스가 뭔 박스이냐면 platform truck cart 위에 올려져 있는 박스이죠.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하실 수 있으면 That is placed on a platform truck cart 이렇게 아주 좋은 문장 하실 수 있겠고 파란색 부분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단어를 모르면 이 사물의 명칭이 뭔지 단어를 모르면 당연히 짧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e man on the right is about to pick up a box from a cart 뭐 이 정도로 짧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왼쪽에 있는 남자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그래서 The man on the left is just standing. 이 정도 하실 수 있겠고 사물은 쓰레기통이 보였고 저 제일 뒤쪽에 좀 큼지막한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a trash can 그리고 a large door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고 Part 3, 세 번째 part에서는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 이 주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4번 문제는 when, who 이게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그래서 when, who 그러면 when에 대한 답변으로 뭐 this morning, who에 대한 답변으로 my mother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고 who라는 단어도 그렇고 when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그 뒤에 질문이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나왔는지를 아는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who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니? 누구한테 문자를 주로 받니? 누구한테 문자를 최근에 보냈니? 누구한테 문자를 가장 많이 보내니? 누구한테 문자를 가장 많이 받니? 이런 질문이 화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왔건 간에 그 내용은 베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Who did you send it to? 이런 질문이 나오면 I sent it to 누구 하는 거고 Who do you usually send it to? 하면 I usually send it to 누구 하는 거고 그래서 질문에서 문법을 다 베껴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정작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그 who에 대한 답변이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my mother 하시던지 my best friend 하시던지 이렇게 그 부분에서 내가 만든 답변이 빨리 나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5번 문제에 who가 또 나왔어요. 당연히 다른 내용이었겠죠. 4번 문제랑 비교했을 때 who 그리고 why라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뭐 질문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누구한테 문자를 가장 자주 보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것도 엄마 하셔도 되고 친구 하셔도 되고 아무한테나 빨리 보내면 되죠. 그리고 why라는 것도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엄마라고 하셨다면 엄마가 나한테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낸다. 그래서 내가 답변을 많이 해야 된다. 자주 해야 된다. 라든지 아니면 엄마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다. 라든지 이렇게 추가적으로 why에 대한 답변도 들어가 있어야 되었었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문자 혹은 통화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걸 선택했는지 설명을 하시면 되는데요. 질문 생김새가 Do you like?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Do you like A more than B? A를 B보다 더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은 양자택일인 것이죠.
Do you like A more than B? 양자택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es, I like A more than B 하셔도 되고 아니면 I don't like A more than B 하셔도 되고 아니면 I like 위치를 바꿔서 I like B more than A 이렇게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선택권이 있었던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문자에 대한 장점 생각해 보시고 통화에 대한 장점 몇 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문자는 뭐 예전에 내가 얘랑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 예전에 나눴던 대화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하거나 리뷰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내가 편할 때 답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통화는 그 사람이 그리운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그리고 즉각적인 답변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다는 또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Part 4, 네 번째 part 한번 볼게요. 무슨 등산로를 소개하는 그런 정보예요. 기간과 시간. 그러니까 이 등산을 투어처럼 함께 같이 가고 이렇게 투어처럼 진행을 하는 그 기간. 그리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거를 할 수 있는지 시간이 나왔고요. 내가 자동차를 가져갔을 경우에 주차비가 얼마인지 나왔고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쭉, 난이도 쭉,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쭉, 기타 사항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고 7번 문제에서는요. 주차가 얼마고 지도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니? 간단하죠. 그 위에 주차비, 지도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8번 문제에서 나는 몇 시에 등산 시작을 원한다. 문제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 정보 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듣기에서 말했던 그 시간보다 더 늦은 시간에 등산을 시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보에 나와 있던 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 8번 문제에는 나는 8시에 등산을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될까요? 네, 그러면 나의 답변은 뭡니까? 우리는 오전 9시에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야 됐겠습니다. 9번 문제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폭포가 나왔습니다. 폭포. 자, 폭포는 오른쪽에 가장 밑에 줄, 그리고 그 위에 줄,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폭포, 이렇게 보이시죠? waterfall이라는 단어가 듣기에도 나왔고, 정보에도 보였었고, 그래서 그 두 줄을 읽어주시면 됐었던 시험이었어요. 제가 항상 9번 문제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9번 문제에 나올 만한 다른 거가 뭐가 있는지 꼭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험에서 9번 문제에 나올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정보를 보면서 찾아보세요. 두 줄 읽어줘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압도적으로. 찾아보셨나요? 네, 중간. 보이시죠? 난이도 중간 하고 이게 두 개가 보입니다. 어려움. 보이시죠? 어려운 난이도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 난이도인 거 두 개 얘기해줘.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어려운 난이도인 거 두 개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오늘 시험에는 폭포를 볼 수 있는 트레일을 다 얘기해달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 읽어주시면 되고요. Part 5, 10번 문제에서는 기존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데 회사 정책에 변경이 있었대요. 그래서 변경된 그러니까 updates가 있었는데 이 updates가 된 매뉴얼을 직원들한테 줬을 때 이 직원들이 되게 중요한 updates인데 상세하게 읽지 않을까봐 좀 우려가 된다.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이 변경된 사항들을 잘 숙지하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이었습니다. 해결책 중에 하나는 뭐 워크숍 같은 거 한번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Hold a workshop. 언제까지 들어가주면 좀 더 진짜 갖고 좋죠. 그래서 hold a workshop this Friday. 이런 식으로 이번 주 금요일날 워크숍 한번 하자. 디테일을 조금 더 해주실 거면 그 워크숍에서 그 새로 업데이트된 매뉴얼의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씩 go over, 다루자.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t the workshop, we can go over every detail of the updated manual. 이런 식으로 부연 설명 넣어주실 수 있었겠고, 제가 오늘 드릴 만한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워크숍 한번 하자. 좋은 해결책입니다. Part 6는요, 동의, 비동의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목을 즐기는 것이 중요하냐,
라는 질문이었어요. 물론 시험 문제에는 조금 더 상세한 단어들이 나왔겠죠. high school student 이런 게 나왔고 high school student이라는 것은 고등학생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가 공부하는 과목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즐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60초를 채우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work efficiency에 도움이 되겠죠. 이 work efficiency라는 단어는 꼭 업무 효율성이라고만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work efficiency 라는 것은 꼭 회사에서 일하는 효율성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다 적용이 돼요. 그것이 공부이건 다른 것이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건 간에 work efficiency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ork efficiency에 도움이 될 것이고 과목을 즐기면 되게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motiv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질문의 길이 자체도 좀 짧은 편이었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오늘 시험은 Part 4를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어요. 이 웬 등산로? 처음 보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7번 문제, 8번 문제, 9번 문제 다 평소 때 나오던 스타일대로 나왔고 오히려 이 등산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저번 주나 저저번 주 시험에 비교를 했을 때 문장을 만들어서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문장을 만들어서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등산로, 난이도, 거리, 기타 사항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장을 만드는 게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 정도의 문장이면 됩니다. 난이도 is 뭐, 거리 is 뭐, 등산로 is 뭐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만으로도 문장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Part 3도 질문이 4, 5, 6번이 다 짧았고 그래서 쭉쭉쭉 오늘의 난이도는 중간 난이도 5보다 조금 쉬운 난이도 4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후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